제기는 출근길. 많은 분들에겐 퇴근길이던 조금 전 저녁. 궁금하더라고요. 저 많은 사람들의 발걸음을 재촉하는 건 과연 무엇일까 하고요. 집에서 엄마 아빠만 기다리고 있을 이쁜 아이들. 동생이 알바 월급으로 쏜다고 했던 치킨, 아니면 두 발 뻗고 누울 내 방 침대. 이유야 다양하겠죠. 하지만 많은 분들 가운데 적어도 몇몇 분은 오늘 이 방송을 듣고자 퇴근길을 서두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너무 제 욕심인가요? 뭐가 됐든 한 해의 시작, 그리고 오늘 하루의 끝, 함께 해보죠. 정우성의 라디오 아파트, 지금 시작할게요. 그대를 생각하는 것만으로, 그대를 바라볼 수 있는 것만으로, 그대의 음성을 듣는 것만으로도 기쁨을 느낄 수 있었던 그날들. 그대는 기억조차 못하겠지만, 이렇듯 소식조차 알 수 없지만, 그대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눈물이 흐르곤 했었던 그날들. 잊어야 한다면 잊혀지면 좋겠어. 부질없는 아픔과 이별할 수 있도록, 잊어야 한다면 잊혀지면 좋겠어. 다시 돌아볼 수 없는 그대를 잊어야 한다면 잊혀지면 좋겠어. 부질없는 아픔과 이별할 수 있도록, 잊어야 한다면 잊혀지면 좋겠어. 다시 돌아볼 수 없는 그대를 생각하는 것만으로, 그대를 바라볼 수 있는 것만으로, 그대의 음성을 듣는 것만으로도 눈물이 흐르곤 했었던 그날들. 그렇듯 사랑했던 것만으로, 그렇듯 아파해야 했던 것만으로, 그 추억 속에서 침묵해야만 하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날들.
안녕하세요. 라디오 아파트 11번째 방송이자 2019년 첫 방송을 맡은 정우성입니다. 방금 듣고 온 곡은 김광석의 그날들인데요. 다들 아시죠? 저도 이 곡을 무척이나 좋아하는데요. 첫 곡으로 선정한 이유는 노랫말이 너무 이뻐서 이 노래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 노래를 들으면 이제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라는 이렇게 노래 뒤에 사랑 얘기도 상상해 보게 되고, 그러면서 어떻게 이렇게 그 사랑은 마치 안타까운 사랑의 결말을 한 것 같은데 그 사랑을 이렇게 아름답게 기억하고 추억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 노래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 그럼 음악과 사연이 있는 보이는 라디오, 라디오 아파트. 라디오니까 당연히 여러분 사연도 받습니다. 이따 소개해 드릴 텐데요. 사연 소개되신 분에겐 더 작고 더 가벼워진 스마트 스피커 클로버 프렌즈 미니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네, 실물로 보니까 아주 귀엽네요. 탐나요. 네, 여러분에게 보내드립니다. 네. 그리고 아래 나가고 있는 메일 주소로 사연 받습니다.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시고요. 이름과 연락처도 꼭 기재해 주세요. 자, 그럼 잠깐 댓글 좀 읽어볼까요? 네, 라미톤님 귀 녹을 준비 완료. 지금 녹고 있나요? 다 녹아내린 거 아니야? 라미톤님. 네, 희수님 오빠 사랑해 나 18살.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사랑해요. 그리고 이인화님 기대됩니다. 김혜연님 저 이 라디오 방송만 2주 기다렸어요. 정말로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래 기다려 주셨다니 저 역시도 오늘 잘 해보고 싶은 그런 욕심이 듭니다. 그리고 여가 보는 것 같아요. 네, 제 직업이 영화 배우입니다. 네, 정말 미쳤어. 유유 진짜 미쳤어라는 말밖에. 첫 곡 선곡이 너무 좋아요. PKY 네, 생강님 그리고 KKKI님 인가요? 이건 현대미술관에서 연락 왔어요. 조각 없어졌다고. 예, 제가 저기 현대미술관 직원들에게 매일 쫓기고 있습니다. 네, 댓글로 많이들 응원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라디오에 초대받아서 나간 적은 몇 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직접 혼자 또 DJ석에 앉아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소통하고 글을 읽는 건 처음인데 굉장히 떨려요. 그리고 좀 더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통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귀를 다 녹아내리게 하고 싶은데 잘 할 수 있을지 네, 계속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재미있을 것 같고 또 재미있게 즐겨주시고요. 댓글창에 궁금하신 점, 네, 아니면 또 제게 하고 싶었던 얘기들 많이 올려주세요. 네, 놓치지 않고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노래 하나 더 듣고 여러분 사연 만나보죠. 장재인의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 라일락 꽃향기 맡으며 잊을 수 없는 기억에 햇살 가득 눈부신 슬픔 안고 버스 창가에 기대우네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 떠가는 듯 그대 모습 어느 찬비 흩날린 가을 오면 아침 찬 바람에 지우지 이렇게도 아름다운 세상 잊지 않으리 내가 사랑한 얘기 여위어가는 가로수 그늘 밑 그 향기도
스며가는 듯 그대 모습 어느 찬 비 흩날린 가을 오면 아침 찬 바람에 지우지 이렇게도 아름다운 세상 잊지 않으리 내가 사랑한 얘기 여위어가는 가로수 그늘미 그 향기도 하는데 와 아름다운 세상 너는 알았지 내가 사랑한 모습 와 저 별이 지는 가로수 하늘 밑그 향기도 하는데 저 별이 지는 가로수 하늘 밑그 향기도 하는데 내가 사랑한 그대는 하나 네, 첫 코너 층간 사연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층간 사연은 여러분의 사연을 소개해드리고 신청곡도 함께 듣는 코너인데요. 아까 슬쩍 보니까 사연이 아주 많이 와 있더라고요. 시간이 부족할지는 모르겠지만 최대한 여러분의 사연 소개해 보겠습니다. 그럼 첫 사연 먼저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전 20대 후반이지만 아직 소녀이고 싶은 히히 여자 사람입니다. 제가 얼마 전 취업이 되어 회사에 출근하게 됐어요. 일도 서툴고 낯도 심하게 가리는 성격이라 사회생활이 마냥 어렵기만 합니다. 또래 친구들과는 잘 지냈었는데 회사 사람들은 연령대도 다양하고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 겉도는 느낌도 들고 사람들도 절 특이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혼자 눈치만 보다가 밥도 제때 안 챙겨 먹고 새해도 독감에 걸린 채 맞이했습니다. 이대로면 몸도 마음도 힘들 것 같아서요. 오빠에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오빠는 매우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사교성도 있으시고요. 또 리더십도 있어 보이는데 회사 생활을 잘 할 수 있는 방법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그리고 오늘 이 방송을 하는 1월 28일 마침 제 생일인데요. 생일입니다. 출근하는 월요일이라 미역국을 못 먹었을 것 같지만 오빠에게 축하받으면 힘든 월요일 잘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생일의 선물 같은 오빠의 방송을 잘 보겠습니다. 신청곡은 데이식스 아픈 길 신청해요. 네, 우선 지연 씨 생일 축하드립니다. 진심으로요. 네, 오늘 생일이신 김지연 씨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아침에 미역국 못 드셨으면 혹시 퇴근하고 저녁으로는 드셨을까요? 꼭 드셨길 바래요. 그리고 다시 한번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또 마침 이렇게 방송이랑 맞아 떨어져서 제가 이렇게 또 축하의 인사를 할 수 있게 되어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그 많은 사회 초년생들이 겪을 법한 고민인 것 같습니다. 또 학교에선 친구들 아니면 선배 정도였을 텐데 회사에서는 또 직급도 다양하고 또 많은 분들 또 많은 어른 혹은 또 선배들과 함께 해야 되니까 이제 그 관계를 유지하는데 또 관계를 만들어가는데 굉장히 어렵고 또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연 씨가 속한 어떤 조직의 지연 씨, 지연님이라는 어떤 개인을
차분히 또 보여줘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조직과 사회의 어떤 그 뭐 회사 안에서의 분위기도 익히고 여러 사람들의 개성과 표현 방법도 다 다르고 그러기 때문에 그분들을 차분히 관찰하는 게 소통의 첫 번째 시작이 아닐까 생각해요. 그리고 지연 씨가 어떤 발언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들이 원하는 대답을 하려고 하지 말고 차분히 지연 씨가 생각하는 지연 씨다운 지연 씨 목소리로 자기를 이렇게 표현하는 그리고 어떤 자기를 표현할 기회가 생길 때마다 조급하게 내가 이번에 나를 다 보여야지 다 보일 수도 없으니까요. 그냥 지연 씨가 차분히 그 조직에서 오랫동안 머물 거고 또 많은 일들을 해야 되니까 천천히 지연 씨를 조직에 보이는 시간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조바심 내지 마시고요. 화이팅 하세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사는 거고 그 다른 개성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또 멋진 사회이니까요. 다른 어떤 개성의 소유자들을 사회에서 만날 때 너무 당황하거나 낯설어 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이제 댓글도 많이 오고 있는데요. 네. 우형이 짱님 원래 회사에는 영혼 놓고 가는 겁니다. 그런가요? 예, 영혼을 놓고 가야 하나요? 예, 이게 이게 좋은 일지는 모르겠는데 련현님, 네, 진짜 저도 낯가려서 힘들어요. 네, 이거 아이디가 되게 멋지시네요. 증인 천만 가자님, 김지현 씨, 지현 씨가 아니라요, 지연 씨요. 지연님 생일 축하드려요. 네. 여러분들이 또 지연님의 생일을 축하해 주시고 있습니다. 찐이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너무 좋다요. 찐이님이 그럼 지연님인가요? 벌써 듣고 좀 저의 어떤 조언 아닌 조언에 어떤 마음의 작은 위로라도 됐다면 천만 다행입니다. 늘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천천히 함께 알아간다라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럼 충분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또 이제 다음 사연 만나보러 가죠. 안녕하세요. 저는 회사 1년 차 이미 상사에게 찍힌 막내입니다. 어떻게 찍히셨죠? 야근도 하고 잡무도 하고 눈치도 보고 회사에 출근만 하면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럴 것 같네요. 그래서 퇴근할 때가 되면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분출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사연 보내봅니다. 오빠는 스트레스 어떻게 푸나요? 그리고 다른 분들은 어떻게 스트레스를 해소하는지도 궁금해요. 그럼 제 마음을 대변하는 곡 신청할게요. 이아이의 한숨. 네, 역시 이분도 앞에 지연님처럼 회사 생활로 또 어려움을 토로하셨어요. 최인혜님, 1년 차면 맞아요. 그럴 것 같아요. 일단 최인혜님이 선배한테 어떤 이유로 찍혔는지가 상당히 궁금해요. 왜냐하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관계에서는 그 일방통행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가 나를 대하는 방법이 합당한지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상사가 그 정당한 이유로 나에게 스트레스를 풀고 있는지 스트레스를 푸는 이내님에게 어떤 스트레스가 가해지는 어떤 행위를 한다는 거는 그분이 어떤 스트레스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얘기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상사의 어떤 그 작업하면서의 어떤 근무 시간에서의 어떤 스트레스가 있는지를 이렇게 좀 들여다보고 그 상사가 왜 저렇게 표현을 하는지도 한번 이해를 해보려고 하는 노력은 또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내님이 그 상사의 어떤 좀 개인이 느끼기에는 좀 불합리한 어떤 요청들 이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이유를 또 찾아볼 수 있는 또 그런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스트레스를 푸는 거는 마치 저에게 의견을 묻듯이
옆에 친구나 혹은 부모님이나 이렇게 이 사안을 가지고 대화를 많이 할 필요가 있어요. 대화를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답을 찾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요. 주변 친구들과 이렇게 대화하면서 그 상사분 막 주말에 쉴 때 그냥 씹어요. 막 그냥 올려놓고 정말 미쳤어 막 이러면서 이해가 안 돼. 그리고 막 씹으세요. 그리고 월요일 날 가서 살짝 웃는 얼굴로 또 안녕하세요 이러고 또 인사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많은 분들이 왜 상사라는 이유로 선배라는 이유로 나에게 이럴까라는 걸 모르잖아요. 모르다 보니까 막그 탈출구가 안 보이는 어떤 스트레스 속에 빠질 수도 있는데 그 상사가 왜 그러는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번 이렇게 지켜보세요. 그래서 정말 불합리하다 그럴 때는 상사에게 한번 따져볼 수도 있는 그런 용기도 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한번 잠깐 댓글 좀 한번 볼까요? 은비님 노래방 가서 분출했어요. 예! 노래방 가서 그냥 18번 막 누르고 계속 노래를 하는 거야. 그냥 헤드뱅 막 하면서. 네. 그리고 윤선홍님 수영이요. 수영이 전 최고. 그렇죠. 어떤 운동도 굉장히 좋은 스트레스 푸는 법 중에 하나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운동을 할 때는 또 아무 생각 안 하고 그 운동에 집중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집중을 하고 난 다음에 또 맑은 정신으로 또 뭔가 이렇게 현실로 돌아와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또 마인드를 만들 수 있고요. 클레어님도 역시 운동, 땀쭉 빼고 침대로 풍덩. 써니님 퇴근하면 회사 일 생각하지 마세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떻게 퇴근하고 회사 일을 생각 안 해요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잠깐 생각을 이렇게 분절시키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너무 생각에 연연하고 매여 있다 보면은 본인이 굳이 그 생각으로 시간을 보내지 않을 시간까지도 그 생각에 매여 있으면서 자기가 지치는지 모르고 지쳐갈 수도 있으니까요. 네, 저도 그렇게 좋은 아주 의견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배배620님 지금도 전 스트레스 푸는 중. 그렇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수윤님 혼자서 영화 보러 가면 좋아요. 심야 영화 맨 뒷자리에서 보고 나오면 편안해져요. 기왕이면 증인이면 좋겠네요. 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또 저희도 영화라는 업종에 있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생활의 작은 활력을 드리고자 하는 어떤 그런 작은 목적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화를 보시고 스트레스를 풀고 그러는 방법을 택하시면 정말 감사드리죠. 네. 네, 또 이렇게 댓글에 많은 방법들이 왔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한숨 쉬지 마시고요. 또 이 방송 저와 함께 하시면서 즐겁게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사연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전 엄마와 함께 이 방송을 시청할 21살 남자 사람입니다. 제가 사연을 보내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엄마 때문입니다. 아이고, 엄마와 어떤 사연이 있죠? TV에 어쩌다 정우성 배우님이 나오기만 하면 아이고, 어쩜 저렇게 잘생겼나. 우리 아들도 정우성 반의 반만 닮았어도 억수로 인기 많았을 낀데. 이렇게 배우님 얼굴과 제 얼굴을 번갈아 보며 씁쓸한 표정을 지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스트레스냐고요? 아닙니다. 그 정도로 스트레스면 대한민국 웬만한 남자 다 스트레스일걸요? 문제는 그 이후 엄마의 행동입니다. 야야, 정우성이 닮지는 못해도 관리는 더 열심히 해야 한다. 알겠나? 이러면서 TV에 소개된 몸에 좋다고 하는 슈퍼푸드를 한가득 들고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뭐 모링가 파우더, 노니 원액, 사차 인치, 핑거 루트, 브라질 너트 등등. 제가 들어보지도 못하는 많은 슈퍼푸드들이 네, 지겨울 법하면 새로운 게 하나씩 추가되는 놀라운 경험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그래도 다 제 생각해서 권하시니 꾹 참고 먹었죠. 그런데 먹어도 줄지도 않고 맛도 없고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말했습니다. 엄마,
이거 많이 먹는다고 건강해지고 동안되고 그러는 거 아니야. 있는 것만 먹고 날 풀리면 나랑 운동을 하러 가자. 운동. 네, 운동 정말 싫어하지만 슈퍼푸드보다는 낫겠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엄마 말 운동 좋지. 저 봐라 연예인들 정우성 10년 전이랑 똑같다 아이가. 근데 그게 운동만 해서 된다 아이가. 된다 하나 아니다. 다 이런 거 알뜰살뜰 챙겨 무서 그런 거지. 잠만 말고 퍼뜩 먹기나 해라. 네, 어머니 정말 귀여우시네요. 네, 저희 엄마가 꼽는 유일한 연예인 우성 형님께 여쭙고 싶어요. 슈퍼푸드 드셔보셨나요? 동안의 비결이 슈퍼푸드라고 굳게 믿는 저희 엄마에게 진실만을 말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직접 물을 기회가 없을 줄 알았는데 인터넷을 하다 보니 이 방송을 한다고 배너가 뜨더라고요. 그래서 용기 내 사연 보냅니다. 슈퍼푸드의 늪에서 절 구해 주시길 바라며 이만 사연 마칠게요. 그리고 신청곡은 우효의 피자. 먹지 못한다면 듣기라도 하고 싶네요. 네, 어머님 정말 재밌으시네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어머니. 정우성 많이 좋아해 주셔서요. 네, 피자 먹지 못하고 슈퍼푸드를 드시고 계시는 김재현님의 사연이었습니다. 또 경상도 분이신가 봐요. 제가 이렇게 아까 이렇게 사연을 봤는데 어머니의 표현이 이렇게 사투리로 되어 있어서 제가 한번 따라 해봤는데요. 뭐 아무튼 재밌는 사연이었습니다. 음, 네, 보내시는 분은 절대로 즐겁지 않을 것 같고요. 또 슈퍼푸드에 늪에 빠진 이 먹는 게 이게 뭐 먹는 게 고역이 되면 얼마나 괴로운지 알죠. 네. 충분히 이해하고요. 지금 방송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또 이제 몸에 좋다고 하는 어떤 뭐 많은 음식들을 챙겨 드시고 계실 것 같은데 슈퍼푸드가 진짜 이렇게 많은 줄은 몰랐어요. 아까 이렇게 이름들을 읽다 보니까 네. 근데 글쎄요, 어떤 몸을 생각해서 무언가를 챙긴다라는 건 굉장히 좋은 시도이고 또 그게 이제 본인의 체질에 맞는 그런 음식이라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음식에 또 집착하면 그게 어떻게 보면은 화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그 음식을 챙겨 먹어야 한다라는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또 온전한 건강을 챙기지 못하실까봐 조금 걱정도 되네요. 왜냐하면 정신 건강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모든 게 이제 정신에서 시작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막 이렇게 슈퍼푸드에 그리고 슈퍼푸드가 모든 걸 다 해결해 줄 수 있다라는 너무 강한 믿음은 그게 신념 아주 그냥 막연한 신념이 되고 그리고 빠져나올 수 없는 어떤 집착이 되기 때문에 그건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재현 씨 어머니께 제가 진실만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슈퍼푸드 많이 챙겨 먹지 않아요. 이렇게 꼭 삼시세끼 잘 먹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음식 가리지 않고 골고루 많이 먹고 그리고 또 과식도 별로 안 좋은 것 같고요. 적당히 내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잘 즐기면은 그게 바로 그 음식 하나하나가 슈퍼푸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제가 유난히 좀 챙겨 먹으려고 하는 거는 견과류 정도를 챙겨 먹으려고 해요. 견과류는 저희가 실생활에서 이렇게 많이 챙겨 먹을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조금 이렇게 생활에서 또 쉽게 챙겨 먹을 수 있는 어떤 식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부담 가지 않고 이렇게 생각날 때만 이렇게 조금씩 먹으면은 굉장히 좋은 음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재현 씨 어머님한테 그냥 한 번에 한 가지만 먹자라고 이렇게 좀 제안해 보세요. 그리고 재현 씨가 이렇게 운동하고 그런 모습 보여주시면 아마 어머님이 아마 우리 건강하고 멋진 아들 하면서 또 되게 뿌듯해 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저랑 닮는다기보다는 재현 씨의 온전한 아름다움, 내면의 아름다움을 어머니께 이렇게 자꾸 보여주시면은 어머님이 이제 농담으로 그러시는 건데 어머님에게는 그 누구보다도 멋진 아들, 네, 재현 씨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떻게 재현 씨에 관해서 또 댓글이 어떻게 와 있나 한번 볼까요? 우성님은 어떻게 자기 관리하나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시세끼
꼬박꼬박 잘 챙겨 먹으려고 노력하고요. 음식 안 가리려고 하고, 그리고 먹고 싶은 게 있으면 꼭 먹어야 돼요. 근데 이제 단 군것질은 많이 안 해요. 그리고 탄산음료 많이 안 마시고, 또 식습관 중에서 바람직 추천해드리고 싶은 거는 식사 중에 물을 많이 드시지 마세요. 식사 전에 물을 많이 그냥 마시는 게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식후에 바로 물 드시지 마시고요. 네, 그리고 운동은 시간이 없어서 운동 못해 이러지 마시고요. 없는 시간을 쪼개서 꼭 본인을 위해서 스트레스 풀기 위한 방법으로도 활용하실 수도 있고, 뭐가 됐든 운동을 하나씩 조금씩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황주린님, 저희 집 엄마랑 똑같은 사연이네요. 된장 그만 먹고 싶어요. 네, 또 주린님 어머님은 또 된장의 효능을 신봉하시는군요. 네, 된장 좋죠. 네, 나무님, 어머님이 정우성 어머님이 아니잖아요. 유전자가 달라요. 어머니 먹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정우성은 먹는다고 안 돼요. 네, 제가 뭐 말을 덧붙이지 않겠습니다. 9979님, 다시 태어나야 함. 어떡하지? 아리아리님, 어머님들은 그렇습니다. 크크크크. 이제 견과류만 먹이시겠네요. 그러시면 안 돼요, 어머니. 절대 안 됩니다. 굴러가는 도다리님, 얼굴이 슈퍼여야 해요. 아이고. 네,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뭐 저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칭찬해 주시고, 저도 농담으로 이제 뭐 그래 나 잘생긴 거 알아, 짜릿해, 늘 새로워, 이런 농담도 했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내면의 아름다움이 얼마나 개성 있고 반짝반짝한지 알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를 수 있는 아름다움이잖아요. 내면의 아름다움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아름다움을 찾는, 그래서 그거를 밖에 자랑스럽게 이렇게 뿜어낼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그런 분들이 되실 수 있는 자격이 충분하고요. 네, 그럼 오늘 사연과 함께 온 신청곡 총 3곡입니다. 시간 관계상 딱 한 곡만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제가 고른 곡은 아무래도 오늘 생일이신 김지연님, 미역국 저녁으로 못 드셨으면 이 노래가 미역국이 돼서 김지연님의 오늘 생일밤 이 밤 공기를 따뜻하고 아주 축복의 공기로 만들어 드리길 바랍니다. 데이식스 아픈 길. 하루에 몇 번씩 눈물이 차오를까 세어보려고 해도 난 못해. 사실은 항상 참고 있는 거라서. 요즘 난 어때? 네가 봤을 때 괜찮아 보이는지 궁금해. 요즘 내가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나는 모르거든.
소중한지 몰라 너무 예쁘고 좋아서 여기 남아있는 거겠지. 요즘 넌 어때? 내가 봤을 때 나랑 아마 비슷할 것 같아. 요즘 네가 어떤 표정을 짓고 있어도 슬퍼 보이거든. 만약에 네가 너라면 아무 말 없이 날 안아줄 거야. 만약에 네가 나라면 그 품에 안겨 느끼고 있겠지. 너나 나나 알기는 알았잖아. 쉽지만은 않은 길이란 걸 말야. 너나 나나 모르진 않았잖아. 이 길에는 꽃이 그리 많이 피지 않는 걸. 가끔씩 보이는 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 너무 예쁘고 좋아서 여기 남아있는 거겠지. 네, 이번 코너는 배우도 아니고 DJ도 아니고 시청자로 돌아가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 바로 시청 모드입니다. 실은 여러분 중에 이걸 시청한 분은 아직 없으실 것 같아요. 시사회로 보신 분들은 좀 계시겠네요. 네, 그래도 많은 분들이 못 보셨을 테니까 오늘은 나만의 시청 모드, 여러분은 예비 시청 모드가 되겠습니다. 네, 바로 오늘 주제는 영화 증인. 아이 부끄러. 저랑 김양기 배우, 또 이규영 배우, 장영남 배우 등 여러분들이 보면 아실 법한 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네, 많이들 기다리고 있다, 뭐 이런 댓글들 주시고 있는데요. 네,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올려주세요. 바로바로 제가 스포를 지키는 선 안에서 최대한 답변해 드릴게요. 네, 그럼 영화 캐릭터 소개를 잠깐 하면은 저는 일단 민변 출신이지만 지금은 대형 로펌에서 변호사로 있는 순호 역할을 맡았습니다. 유력한 살인 용의자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유일한 목격자 지우를 만나고 그러면서 펼쳐지는 이야기인데요. 변호사 역할을 연기하는 것이 어땠냐 하면은요, 사실은 뭐 변호사 역할 처음 아닌가요? 라고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나를 잊지 말아요라는 영화에서 변호사를 하긴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기억을 잃었던 어떤 남자의 역할이었기 때문에 변호사라는 직업에 중점을 두진 않았고요. 이번 영화는 좀 더 이렇게 사건 중심의 법정신이 많이 나오고, 또 변호사 순호의 모습을 잘 표현하고자 이렇게 노력을 했었던 그런 역할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순호라는 이제 인물이 어떤 현실과의 타협에서 놓여진 시점에서 영화는 시작되는데요. 뭐 현실의 고단함, 뭐 이런 피곤함, 이런 것들을 순호의 얼굴에 얹기 위해서 그냥 뭐 메이크업이나 뭐 이런 것들 특별히 얼굴 꾸미거나, 그리고 헤어 스타일도 자연스럽게 하려고 아무것도 안 바르고 그냥 자연스러운 어떤 정우성의 피로감을 보이려는 어떤 그런 노력을 좀 했던 역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순호와 닮은 점도 있지만 순호를 정우성에게 얹어서 이렇게 표현을 하려고 했던 그런 캐릭터이기도 합니다.
네, 여기에 이제 뭐 잠깐 순호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제가 드릴 말씀과 겹친 부분이 있어서 네. 그 순호라는 역할은 그 지우라는 아이를 만나면서 이렇게 성장을 하는 또 다른 제2의 성장을 하는 성인인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현실에서의 타협을 하다 보면은 그 타협의 정당성이나 어, 그리고 직업이 갖고 있는 윤리 이런 것들에 대한 그 고민은 뒤로 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지우라는 어떤 순수한 대상을 만나면서 내 타협에 대한 정당성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직업의 윤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하고 그러면서 내 스스로가 원하는 내 스스로가 이 직업을 통해서 사회와 어떻게 소통할지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한번 찾아가는 그런 영화이고 또 그런 지우와의 관계 속에서 아주 따뜻한 교감이 일어나는 캐릭터고 영화입니다. 댓글을 잠깐 읽어볼게요. 네, 로레님 증인 대박 나세요. 보고 싶어요. 네, 응원 감사드립니다, 로레님. 그리고 웅꽁님, 저 내일 시사회 가요. 너무 기대 중입니다. 아 축하, 시사회 감사합니다. 시사회 참여해 주셔서요. 채원님, 향기 배우와 촬영장 에피소드 궁금해요. 네, 좀 이따 이제 이거는 좀 이따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증인 천만가자님, 이 증인 천만가자님은 이제 누구지? 내부장가? 무서운 장면 나오나요? 무방비로보다 경기 일으켜서 미리 알아야 해요. 약간 어떤 네, 살해 사건이 있기 때문에 무서움을 표현하려는 의도는 없었지만 어떤 분들은 어떤 장면에서는 약간의 무서움을 느끼실 수는 있으실 것 같기도 하네요. 네. 하지만 뭐 이런 범죄 스릴러가 아니기 때문에요. 네. 피어라님, 관전 포인트는 뭐라고 생각하나요? 관전 포인트요. 네, 그 소통 그리고 선입견, 편견 이것이 그러니까 결국 대상이 없는 나는 성장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 선입견과 편견을 갖고 있으면은 대상에게 결국 나 자체도 성장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런 편견 없이 상대를 보고 상대가 갖고 있는 그 말하는 그 순수성 그리고 그 상대가 갖고 있는 인격의 존엄 이런 것들을 우리 서로가 인정을 한다면은 얼마나 상대가 나를 성장시키는 아주 좋은 상대가 될 수 있는지 발견하는 또 그런 영화이기도 합니다. 네. TTX님, 증인 보러 갈 때 휴지 가져가야 할까요? 글쎄요, 뭐 저희 영화가 어떤 따뜻한 감동을 드리고자 하는 영화이기 때문에 아주 몇 장은 준비해 보세요. 몇 장, 네, 몇 장 준비해 보세요. 네. 네, 김연빈님, 순호라는 인물을 표현할 수 있는 키워드를 세 가지 뽑는다면 뭐가 있을까요? 순호요. 순호. 아까 근데 제가 이제 순호를 표현하는 방식에서 노력인 것 같아요. 일단 노력 그리고 정당성 그리고 직업이 갖고 있는 그 책임, 네, 이 책임이네요. 네, 노력, 정당성, 책임. 네. 뽀그이님, 뽀그이님. 이번에 연기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사실 그 근 몇 년간 제가 맡은 캐릭터들이 굉장히 그 억척스러운 캐릭터예요. 어떤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 안에서 자신의 감정을 또 속여야 하고 상대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했던 그런 캐릭터라서 굉장히 좀 움켜쥐고 스트레스가 많은 캐릭터였는데 순호만큼은 그러지 않아도 되는 어떤 지우라는 순수의 대상을 만나면서 지우라는 친구가 표현하는 감정을 그대로 쫓아가면 됐던 역할이었기 때문에 이번 현장처럼 굉장히 편하고
뭐라 그럴까, 신신 하나하나가 이렇게 행복하고 따뜻한 온기로 촬영장에 임했던 경험은 아마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감성이, 촬영장의 감성이 온전히 화면에 전달돼서 여러분들에게 전달되길 바라는 그런 영화이기도 합니다. 네. 향기 배우와 촬영장 에피소드, 채원님. 네, 이거는 또 좀 이따 소개해드릴 시간이 있을 것 같고요. 달의 성 콩국수님, 증인으로 이행시 해주실 수 있나요? 증거 있다 여기, 인정할 수 없는 잘생김, 정우성. 죄송합니다. 깜짝 놀라시네요, 저 앞에 작가분들이. 네. 증인을 선택한 이유. 네. 그 아마 이렇게 제가 시나리오를 덮었을 때 뭔가 제가 이 시나리오에서 느꼈던 따뜻한 온기, 이게 마침 이 온기가 저를 이렇게 보듬어 주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영화를 보시는 분들도 뭔가 영화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어떤 그런 기운으로 이렇게 조금 이렇게 생활에, 지친 생활에 피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듬은 받을 수 있을 그런 영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바람으로 선택했습니다. 양순호가 세상을 구한다님. 네, 순호랑 우성 오빠와 비슷한 점 알려주세요. 네, 저는 이제 그 영화의 엔딩에서 지우와 순호가 주고받는 말이 있거든요. 그때 순호가 하는 말을 되게 좋아해요. 노력해 볼게라는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순호와 저와 비슷한 점은 아마 노력하려는, 노력해 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배2928님, 더운 날씨에 촬영하느라 고생하셨어요. 이분은 저희 촬영했던 시점도 좀 알고 계시는, 관심을 지속적으로 갖고 계시는 분 같은데, 맞습니다. 그 작년 여름이 굉장히 기록적인 더위였잖아요. 근데 하필 또 이제 야외 촬영, 막 순호가 지우와 친해지기 위해서 계속 지우의 하굣길을 쫓아다니는 신이 있어요. 근데 공교롭게 그 신들을 몰아 촬영할 때 그 가장 더운 날씨와 딱 만난 거예요. 그래서 뭐 배우들도 그렇지만 이 계속해서 그 땡볕에서 이렇게 작업을 해야 했던 스태프분들 뭐 정말 고생 많으셨죠. 그리고 이제 강아지도 한 마리 나오는데 그 강아지도 정말 고생 많았어요. 네. 네. 그 더위가 아주 큰, 네, 역경이었습니다, 저에게. 네, 그리고 이제 또 다시 영화에서 캐릭터 얘기로 돌아간다면 김양기 씨가 연기한 유일한 목격자, 자폐 소녀 지우. 네, 지우 캐릭터에 대한 설명입니다. 지우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 없죠. 뭐 같이 연기했을 때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또 뭐 기사에도 나왔죠. 17년 전에 지우가 29개월일 때 저와 모 제빵 브랜드 광고를 촬영하면서 지우가 이제 아니 지우랜다. 왜 이 캐릭터 이름이 입에 배요. 향기 씨가 이제 그걸로 데뷔를 한 거죠. 근데 사실 그 저는 몰랐어요. 촬영장에서 얘기를 듣고 알았어요. 향기 씨의 어머니한테 얘기를 듣고 그 얘기를 전달해 줬죠. 근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당연히 향기 씨도 그때 17년 전 촬영장이 기억이 안 날 거고요. 저 역시도 이제 그 이후에 뭐 향기 양이 이렇게 영화 활동을 하고 그 영화들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 아기였다라는 걸 모르고 지나왔거든요. 근데 현장에서 그 얘기를 듣는데 이 시간이라는 게 이렇게 엄청난 거구나. 그리고 인연이라는 게 또 이렇게 이어지는구나라는 만감이 들면서 굉장히 남다른 좀 이렇게 느낌이었는데, 오히려 이제 그 인연의 반가움은 둘째치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그 29개월 된 아기가 이렇게 한 배우로
이렇게 성장했을 때 어떤 배우가 됐을까를 또 현장에서 보게 되잖아요. 근데 너무나도 이렇게 생각도 바르고 또 배우가 가져야 되는 어떤 그 영화 내면에서의 고민 말고 영화가 사회와 만났을 때 어떤 소통이 이루어질까라는 그 영화 이면의 어떤 고민들로 캐릭터를 완성 지어가고 만들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볼 때 너무나도 큰 배우처럼 느꼈어요. 그리고 또 현장에서는 향기 씨가 그렇게 말수가 많지는 않은데 굉장히 이 캐릭터 그리고 나라는 사람을 상대 배우를 지켜보고 느끼고 그 이렇게 같이 호흡하려고 하는 그 자세, 진지한 자세가 너무나도 멋진 그런 아주 성숙한 배우로 내 앞에 있다라는 게 굉장히 더 신기하고 반갑고 좋았어요. 네. 네, 그러면은 증인 홍보 이제 마지막 멘트로 증인 홍보 또 한 번 더. 자, 그 2월 13일 증인 개봉 잊지 마시고요. 노래 하나 들을까 합니다. 또 제가 이번에 선곡한 곡은 김유나의 25, 21. 바람에 날려 꽃이 지는 계절엔 아직도 너의 손을 잡은 듯 그런 듯해 그때는 아직 꽃이 아름다운 걸 지금처럼 사무치게 알지 못했어 너의 향기가 바람에 실려오네 영원할 줄 알았던 25, 21 그날의 바다는
당신을 신고합니다. 지금 신고 전화가 접수되었다고 하는데요. 저 뭐 잘못한 거 없는데 뭐죠 이거? 무슨 일인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일단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누구시죠? 아, 네, 저는 이번에 영화 증인에서 우성삼촌과 함께 호흡을 맞춘 배우 김양기입니다. 반갑습니다, 향기 씨. 네,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너무 반가운데 근데 신고는 뭐예요? 아, 신고요. 제가 우성삼촌에 대해서 한 가지 신고할 게 있는데 네. 바로 기럭지입니다. 혹시 기록씨요? 한번 지금 네, 일어나 주실 수 있을까요? 기록씨 왜요? 아, 기록씨 이게 왜요? 보통 기럭지라고 하면 네. 다 장점으로 생각을 하시잖아요. 네. 근데 제가 함께 촬영을 하면서 옆에서 느꼈는데 우성삼촌의 기럭지 때문에 이상팀 언니들이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아, 그랬나요? 네. 왜요? 이게 아, 저희 왜? 양복을 많이 입으시잖아요. 네. 네, 평범한 양복이어야 되는데 네. 그게 참 그 느낌이 네. 나오기가 네. 많이 어려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상팀 언니들이 많이 고민을 하시는 모습을 제가 봤었어요. 목격했어요. 예, 뭐 제가 네, 그렇죠. 뭐 항상 이제 뭐 스태프들의 노고는 늘 항상 있죠. 그리고 또 그런 스태프들의 노고가 있으니까 저희가 또 이렇게 멋진 캐릭터를 완성하는 건데 제가 알기로는 네, 스태프들이 네. 그 다른 쪽으로 고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 뭐 아니 어떤 옷을 입혀도 멋있으면 어쩌라고 막 이런 쪽으로 되게 고생을 했어요. 네. 어떻게 뭐 왜 후질근해 보이지가 않아 뭐 이러면서 되게 고생을 했는데 다른 재키 때문에 고생을 했군요. 아, 지금 비웃으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뭐 아무튼 뭐 같이 작업을 하면서 네, 네. 그런 저런 노고는 있지만 다들 행복하고 또 기쁜 마음으로 작업을 끝냈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아, 그럼요. 그리고 또 제가 향기 씨한테는 잘 해줬나요? 아, 그럼요. 네? 어떻게 어떻게 잘해줬는지 어떻게 한마디 빈말이라도 한마디 해주실래요? 아, 저는 일단 현장에서 되게 편안하게 지우로서 제 증인에서의 역할이죠. 지우로서 되게 연기할 수 있는 환경 만들어 주셔서 항상 안정된 현장에서 편안하게 연기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사실 이제 홍보 때문에 저희가 매체 인터뷰를 많이 했잖아요. 네, 그럴 때 이렇게 김양기 배우는 어떤 파트너냐라는 질문을 받잖아요, 우리 다. 근데 네, 저는 그 현장에서 느낀 그대로를 얘기했어요. 얼마나 성숙하고 나이와 경력과는 상관없이 배우가 가질 수 있는 고민과 그 캐릭터를 완성해 나가는 모습이 얼마나 성숙하고 아름답고 클 수 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또 김양기 씨가 만든 지우가 나에게는 완벽했고 그 지우를 쫓아가면서 순호를 완성 지을 수 있었다. 너무나도 멋진 상대 배우였다. 큰 영감을 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향기 씨는 어떻게 얘기했나요? 저도 굉장히 저에게 너무 좋은 순호 아저씨였어요. 네, 연기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되게 감정이 편안하게 연기할 때 항상 잘 나왔고 네, 뭔가 호흡이 굉장히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촬영할 때 뭐 네. 저희가 뭐 늘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어떤 상황이든지 다 받아들이면서 또 촬영을 하잖아요. 근데 네,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개개인이 또 느끼는 어떤 힘들었던 부분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향기 씨는 어떤 부분이 조금 힘들었어요? 저는 초반에는 아무래도 좀 예민한 부분이기도 하고 또 역할을 표현할 때 지우와 같은 친구들의 그 지인분들께서 저희 영화를 보시고 상처를 받으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고민이 있었던 것 같고요. 연기할 때도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생각을 하면서 고민을 하고 감독님과 얘기하고 표현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증인은 어떤 이유에서 선택하게 됐어요? 어, 정말 간단해요. 저는 시나리오가 너무 좋았어요. 네. 그렇죠. 네. 네. 그거는 이제 또 어떤 부분이 좋았는지 아마 또 충분히 이거는 관객분들과 함께 느낄 수 네. 있는 부분의 영화인 것 같아요. 사실 영화라는 게 배우들이 뭐 좋아서 했어요라고 하지만 이렇게 관객과 함께 그 좋음을 나눌 수 있는 영화는 또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근데 증인은 좀 그런 영화의 감성을 갖고 있는 영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증인 영화 개봉 앞두고 있는데요. 네. 뭐 다섯 글자로 어떤 영화다 표현해 주실 수 있어요? 아, 다섯 글자요. 네. 어, 힘들면 여섯 글자 혹은 일곱 글자 본인이 선택해서 저는 소중한 영화. 소중한 영화. 다섯 글자 네. 딱 됐네요. 네. 어우, 멋진데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멋진데다. 그 베스트 장면 혹은 기억에 남는 대사 뭐 관객분들한테 얘기해 줄 만한 장면이나 대사가 있나요? 저는 영화 보고 나서는 거의 마지막쯤에 이제 순호와 지우가 이별을 하면서 뭔가 인사를 하는 그런 장면인데 이건 자세히는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영화를 보셔야 되니까. 네. 네, 그 장면이 기억에 남습니다. 저랑 같네요. 저도 아까 이제 네. 그 장면을 제가 좋아하는 장면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네, 그리고 여기 이제 이거는 굉장히 상투적인 질문인 것 같은데 네. 올해 배우 김향기가 아닌 네. 인간 김향기 혹은 대학생 김향기의 목표는 올해는 일단 잘 적응하기. 목표가 그렇죠. 투박하지만 음, 이제 첫 시작이고 또 새로운 환경인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일단 적응하는 게 중요할 것 같더라고요. 네, 네, 조바심 내지 마시고 차분히 네. 잘 적응할 수 있는 제가 옆에서 본 김향기 씨는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뭐 그쵸. 뭐 혹시 입학 선물로 원하는 게 있나요? 아니요, 없어요. 지금 생각해 보셨어요? 아무거나 얘기해 보세요. 제가 해드릴게요. 아닙니다. 진짜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한번 댓글 한번 볼까요? 잠깐 댓글 좀 한번 읽어드릴게요. 지금 네. 향기 씨랑 저랑 얘기하는 사이에 많은 네. 분들이 댓글을 보내주시고 계세요. 아, 네. KKKI님, 향기 배우의 연기 기대합니다. 아, 마담님, 향기 배우님 참 생각도 깊네요. 굴러가는 도다리님, 오빠 무릎팍도사인 줄. 네, 네. 그 윤선홍님, 동아리 활동은요? 동아리 활동에 대해서 뭐 이렇게 계획이 있는지 궁금하신가 봐요. 동아리 활동도 일단은 잘 적응하고 나서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뭔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섣부르게 행동하면은 좀 그렇죠. 안 될 것 같아서, 네, 네. 네, 맞습니다. 동아리 활동도 잘 또 선택하시고 또 경험해 본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저는 사실은 이렇게 학창 시절을 돌이켜 보면은 많은 경험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아쉬움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이렇게 음, 동갑내기
학우들과 함께 많은 어떤 추억을 쌓을 수 있는 시간을 너무 빨리 혼자 사회에서 혼자 살았구나라는 생각을 할 때 그 시간이 굉장히 제가 경험해 보지 못한 뭔가 욕심나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김양기 배우도 대학생 생활을 하면서 동갑내기 친구들과 함께 굉장히 좋은 많은 추억을 쌓길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저와 통화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여기 라디오 아파트 지금 보고 계신 분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선물이 됐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전화한 걸 감사하고요. 네, 남은 감사합니다. 남은 밤 잘 보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네, 증인을 함께한 향기 씨와 전화로 이렇게 대화를 나눠봤는데요. 네, 향기 씨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무조건 영화를 봐야겠다 뭐 이런 생각 안 드세요? 네, 네, 그런 댓글도 있었고요. 지금 뭐 1시간 가까이 얘기한 건 전데요. 뭐 이유가 어떻든 보면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마지막까지 홍보를 하고 또 그럼 오늘 방송 마칠까 하는데요. 네,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됐네요. 오늘 제가 선택한 노래를 포함해 몇 곡 더 추천해봤습니다. 더 작고 더 가벼워진 스마트 스피커 클로버 프렌즈 미니를 검색해보세요. 네, 그럼 끝곡. 네, 요즘 이 곡 모르시는 분들 없죠? 스카이캐슬 OST인 We All Lie 듣고 끝인사 나눠요. We are lying. Tell you the truth. Sometimes we laugh and easily die. Alright, it's fake. Shout it out, what you want for the world. Money, honor, beauty, everything you want. Play with a mask to hide the truth. People treat each other right. Is this really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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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are lying. Tell you the truth. Sometimes we laugh and easily die. Alright, it's fake. Shout it out, what you want for the world. Money, honor, beauty, everything you want. Play with a mask to hide the truth. People treat each other right. Run away from me, it'll be the way you want it. Is this really true? Is this really true? Run away from me, it'll be the way
설렘의 발걸음은 가볍습니다. 다친 마음의 발걸음은 무겁습니다. 따라가는 발걸음은 늘 지쳐 있습니다. 희망을 가진 한 발 앞선 발걸음은 쉽게 지치지 않습니다. 아장아장 첫걸음의 벅찬 기쁨을 기억할 수만 있다면 힘들고 지친 걸음조차 뛰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당신의 발걸음은 어떠하십니까? 김민철의 발걸음이라는 시였습니다. 2019년 1월도 벌써 끝나가네요. 1월 끝자락에 인사드려 조금 늦은 건 아닐까 생각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함께해서 좋았습니다. 영화를 찍으면서 또 오늘 여러분의 사연을 접하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토닥토닥 위로를 한다는 것, 그건 참 어려운 일이죠. 어떤 말을, 어떤 행동을 해야 할까? 이건 해도 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도 감히 오늘 그대를 위로합니다. 그대도 누군가에겐 존재 그 자체로 위로이고 평온한 안식처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내일은 오늘보다 힘차게 한 발 내디디시길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시 만나요. 바로 여기 라디오 아파트에서.